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8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영통생통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 경마방송도 조금 품격을 좀 올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시행을 해볼 생각도 있고, 또 하루 경주 중에서 좀 경주를 좀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경주만, 또 몇 경주만 뽑아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경주를 또 하고, 또 보병만을 또 알려드리는 경주도 하고, 또 어떤 경주는 마번까지 압축을 해서 오늘의 선물 뭐 이런 이름으로 한 경주를 완벽하게 마번까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도 해볼 생각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한 경주 하루에 하나씩만 좀 바꿔서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제가 강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현장에서,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좀 ARS를 들어주셔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또 거기에 조금 저를 성원해 주시고 그런다면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요일날 오후나 아니면 이제 월요일날 오전이나, 늦어도 이제 월요일날 오전이나 뭐 한 12시 정도에 적중 내역을 항상 올려드릴 겁니다. 풀어서 좀 올려드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경마라는 것이 어떻게 맨날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못하더라도 떳떳하게 그 결과에 수긍을 하고, 잘하면 또 잘난 척도 좀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강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경마에 올인을 좀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힘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산교차는 한 3개 경주가 좀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일요 경마는 한 3-4개 경주 역시 까다롭고,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레이팅도 사색이 이제 데이터도 모아지고 있는 만큼, 자, 이번 주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좀 실험적인 그런 마번도 한번 연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지면 데이터로 구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엉성생동 고배당경마 힘차게 일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사실상 능력으로 봤을 때는 3파전 양상으로도 봐줄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12번 일진마루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8번 헨리오트로프가 또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인데,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상대는 크게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반 뚝 쉬면 마필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마들이 은근히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배팅권에 필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10번 샤인클로버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두 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는 선행력은 괜찮은 모습인데 정말 탄력이 부족한 감을 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나마도 이제 지난번 경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 1위로 팔리고 아쉽게 3착을 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10번 샤인클로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4번 환희의 순간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같이만 띄워준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한 마필인데,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추임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같이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팅권에는 4번 한예의 순간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3번 초강 속마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로 사실상 출전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최고 능력 측면에서. 자, 그래서 3번 초강 속마까지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그로 이번 경기는 10번 샤인클로버를 정점에다 놓고 3번 초강 속마, 4번 한예의 순간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본다. 자, 다음은 1회제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제 2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국산 6등급 3세 별정경주로서 현금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도 나름 배팅권의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경주인데 5번 오피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워낙에 기복이 심한 모습을 일식을 시키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 이제 종반 추입력을 원체 많이 끌어냈어요. 한성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이번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는 대신에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하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5번 오피쌤이는 직전 경시 걸음이 터진 마필이라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남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과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프레임캣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름 선행력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6번 프레임캣, 자, 원클캣의 자마입니다. 자, 선행의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도 6번 프레임캣은 안정된 선행을 바탕으로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마필. 자, 10번 키마입니다. 이번에는 올 것 같으네요. 이번에는 거의 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확실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10번 키마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3번 11번 소박한 인생이란 마필인데 만약에 11번 소박한 인생이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좀 약하게 봐도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 덜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11번 소박한 인생 같은 마필은 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2번 소박한 인생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자, 어차피 이번 이 경주는 5번 오피세미를 추구해놓고 10번 키마 쪽에다 때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6번 프레임캣이나 11번 소박한 인생 이런 마필들을 받쳐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3경주는 자, 강타의 1회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죠. 3세 이상 별정 경주로서 자, 현구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8번 보라존이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사실상은 근간 3번은 아니고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크리켓의 자마로서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니에요. 450다마가 안 되니까 조금 작은 마필인데 의외로 마필 자체는 선행과 선입을 오가는 것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이 크리켓의 혈통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순발력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보라주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중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 강타의 조그만 로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경주는 그냥 적중에다 포인트를 두고 무조건 적중. 자, 이렇게 맞춰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회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제 4경주.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넓게 보면 5두고요. 좁게 보면 3두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편성에선 7분 금빛비상이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은 높지만 끝까지 버티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상 이번 편성에서 기본적인 선입 조건으로 봤을 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오늘 서수근이가 상당히 많이 가네요. 이 8번이 주얼리 파티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카리스마킨에게, 문세영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3번이 카리스마킨에게 일격을 당했는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 좀 느린 편성을 만나서 종반 취임력의 신장세를 막강하게 보였던 이 3번 카리스마킨이 이기긴 했지만, 이번에는 8번 주얼리 파티는 직접 이 전체에 선행을 가서 종반에 가서 이제 무너지고 말았는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워낙에 이제 종반 뚝심의 마필들이 이제 올라오는 기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아쉬움을 주긴 했는데, 8번 주얼리 파티는 뭐 이번 편성에서는 500다마가 넘는 이 안말로서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8번 주얼리 파티가 이 편성에서 뭐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선행과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주얼리 파티는 이 편성에서 따라가도 되고 또 선행을 가더라도 되고, 자, 이래저래 8번 주얼리 파티를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후착으로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 카리스마킨이 당연히 문세영 기수가 또 한 번 기승을 했기 때문에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는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를 단통으로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치는 맞고로는 뭐 3부 카리스마킨을 당연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단통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렇게 센 마필들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게 센 마필들이 없고, 그나마도 이변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면 이 9번 정한퀸이란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죠.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닌데, 요 마필이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선행으로 일수를 했지만 이번에 선행을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9번 정확히도 이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7번 금빛비상의 선행 가능성, 요 정도까지만 3복승 마크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 주얼리 파티는 거의 충막강으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카리스마킨보다는 9번 정한킨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의 자랑, 부산교차 1경주, 강타의 밥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타의 자랑이라고 감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1번 스타명운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마필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에도 선행을 100%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번에도. 왜냐면 이번 그린나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갈지 선임을 갔을지 여부가 관건이 돼서 1번 스타명운이 무조건 충만하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2번 그린나래가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52kg에 4kg 감량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산마 감량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스타명운과 2번 그린나래는 누가 선행을 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이 한 방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을 축으로 때리는 것은 불안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번을 축으로 때리는 것은 불안하다.
자, 오히려 안정된 능력이라고 볼 것 같으면 4번 BK톱이 조금 더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4번이 좀 안정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마필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또 여기 외곽 게이트에 11번 이 슈프림 매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 마필도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인데, 이 슈프림 매직이 이 편성에서 4번 BK톱을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마필이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실질적인 그 주행검사 때보다도 더 능력 발휘를 못했어요. 물론 주행검사 때는 선행으로 1승을 했고, 지난번 데뷔전 때는 선입전개를 하면서 종반 탄력이 부족을 보여줬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12번 스프림 매직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어찌됐든 4번 BK톱이 이 편성에선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축을 세운다면 당연히 4번 BK톱을 축으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번 스타의 영혼이 그래도 뭐 단통으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고, 여기에 뭐 2번 그린다레나 11번 스프림 매직 이런 마필들, 또 9번 황급빈 영광도 팔리겠는데 현장에서 정확하게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BK톱이 가장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점장 7위 승부처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5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배당이 나와줄지, 또 강타를 도와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자, 한번 멋지게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세게 보고 누구를 약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 다들 고만고만한데 괜찮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10번 실버 그레이캣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 확 켜는데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리고 폐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부러졌던 마필인데, 이번에 박현우를 계승을 시켰어요. 그럼 이 마필이 이번엔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폐출혈이 발생을 한 마필들이 차기 경주에서 바로 때리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고 해드려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번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0번 실버 그레이캣의 현장 상태를 보고 축 말아서 때릴지 아니면 단통으로 때릴지 받치기로 고려를 할지 여부를 정할 것이고, 이 편성에서는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 마필이 몇 두가 보입니다. 그런 마필들이 이번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이고, 또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 솔직히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준메인 승부처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적인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승부처로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왜? 메인을 사실 배당을 많이 노려요. 메인을. 그리고 준메인은 거의 뭐 담통이라든지 무조건 적중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보다도 오히려 준메인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이 단통 적중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전문가중에서 배당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그만큼 안정되게 무조건 아는 마필, 또 무조건 되는 마필 유지로 준메인을 선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호 5경주는 적중으로만 이야기한다. 무조건 적중 외에는 뭐 나머지 잡소리가 필요 없다. 무조건 적중에만 포인트를 두고 때리는 1호제 5경주 오늘 강태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번 실버 그레이켓을 노린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금포미르가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4번 로데오스타가 7번 금포용이 따라붙을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뭐 이번 편성에서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10번 중앙천수라는 마필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인기만 갖고 장난질을 잘하는 이 마방일에서 믿어 못 믿으러 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설마 이번에는 장난을 안 하겠죠. 올라오는 가정이고 7,500만원짜리의 비교적 고가의 마필인데, 아직까지 8전을 치르는 동안 2차가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래가지고 말을 받는 거에 난 용해요. 김길총 마방의 이런 나온 시리즈나 이런 중앙 시리즈까지 마필을 받는 거 보면, 야, 대인관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야, 이렇게 뭐 승부를, 뒤통수 승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10번 중앙천수는 일단은 뭐 배팅 보내고 이 충막각으로 노려볼 수 있겠고, 자, 일부 금포미르가 데뷔전이나 주행검사 때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베스트는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선행을 갔다면 이번에는 등짝 자체가 이제 지난번에 김영무 기수에서 또 한 번 김영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못 가면서 아쉬움을 좀 주었던 마필이긴 한데, 이번엔 시원하게 선행을 간다면 끝까지 뻗팅길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금포미르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겠고, 5번 네이비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 조심하십시오. 요 마필도 충분히 됩니다. 등짝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태세인지라 5번 네이비스타도 가능한 전력이고요. 8번이 레이스 질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박재호 기수에서 역시나 이제 김정은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사실 뭐 그 기수가 그 기수이긴 합니다만 8번 레이스 질주는 조금 또릿또릿한 기수로 한번 바뀌었으면 했던 마필이에요. 최기영 마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사거리를 타는 이유가 예전같이 이렇게 패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사거리를 타는 것 같은데, 8번 레이스 질주도 좀 적극적인 기수 기용을 했으면 충분히 이런 편성 만났으면 입상도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8번 레이스 질주까지 이런 마필도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6경주. 자,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이번 편성이야말로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신마 중에서 1번 킹스 크라운이 그나마도 이 데뷔전 때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땐 양호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주의 마필 정도로 봐줄 수가 있겠지만, 편성이 좀 센 느낌도 다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스카이레오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시 출중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선행을 나서지 못하자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아쉽게 5착을 차지했지만, 전반적인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게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선행을 가기가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선행을 못 가도 될 것 같아요. 훈련 자체로 그렇게 시켰고 또 상태도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번 스카이레오는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주 무조건 적중하는 장안의 화제, 자, 조용한 승부처 1호제 6경주 12번 스카이레오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역시나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밤 빰빰빰빰. 충마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마가 없어요. 충마가 없어. 뭐 팔리기야 뭐 12번 바람의 전설이 팔리고 6번 위닝 넘버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제시에 이런 놈들이 강력한 충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강력한 충만하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12번 바람의 전설이 그나마도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고 1400까지도 올라가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입상권 진입이 용이한 마필이긴 합니다. 그래서 12번 바람의 전설은 일단 배팅권에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번 바람의 전설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하지만 이 편성 자체가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외로 12번 바람의 전설이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고 이번 준명인 승부처는 그 보이는 인기와의 역전해가지고는 의외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의 대마왕 두마방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의외로 빠방 터지면서 의외로 중배당 연출이 가능한 부산교차 3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준명인 승부처럼 한번 제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도 한번 제대로 맞춰드릴 테니까 자, 이번 3경주 ARS 현장 예상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계상 8번 캡틴 로드가 오래간만에 또 한 번 선행을 갈 찬스를 맞이했고 10번 프레이 레전드라든지 또 4번 청마와 같은 마필들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8번 캡틴 로드가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자, 이번 편성에선 8번 캡틴 로드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문제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뭐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번 캡틴 로드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성을요.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또 때려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야, 요번에 또 한번 노리고 싶은 마필인데 3번인 메세타라는 마필입니다. 야, 왜 이렇게 못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디가 뭐가 하자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3번 메세타는 이번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4번 청마 역시도 계속적으로 경쟁력에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렇고 5번 한강 열쇠가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감량도 좋고 또 지난번 공백기에 따른 휴양 경주에서 언뜻 보면 13마리 중에서 8차가 차지했기 때문에 못 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 한금 열쇠까지도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8번 캡틴 로드를 정점에다 놓고 3번 메스타와 5번 한금 열쇠 같은 마필들 꼭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마필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4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5번 천지파크라는 강력한 배팅권의 충마가 버팅기고 있는 경주예요. 자, 여기 이제 후착 찾기 때 언뜻 보면 8번 러브리스타로 이제 대끼리가 58로 이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8번도 지난번 경주시 믿어 못 믿어로 갔지만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뭐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번 러브리스타도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안쪽 게이트에 4번 데르시드냐 3번 테이크홀이란데 테이크홀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5번 천지바크를 정적으로 놓고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두 방 정도로 압축을 해서 때려볼 수 있는 부산교차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주를 아주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뻔히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경주는 뭐 길게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8경주. 요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다가 안 가져가기로 했어요. 웬만하면 이제 승부를 좀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은 전계상 선행형 마필들이 몇 조가 보입니다. 5번 불굴의 신화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7번 마이티 홍콩도 또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이고 켄터키 삭스도 그렇고 8번 퀸 엠파이어도 모두가 기본적으로 선행 선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전개가 상당히 혼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용훈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12번 천망이란 마필입니다. 이찬원 기수가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했을 때 구조 지용훈 마방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승부 의지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1400과 1700 지난번 경주시 1700 경주에 출전을 해서 부중 자체가 이제 심각하게 56kg를 달아버리자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능력의 2%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주행 분량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주행 분량이 좀 보이면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또 한 번 기승을 시킨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집조를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천망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12번에 대해서는 믿고 때려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3번 퀸앤파이어입니다. 선행력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선행력이 늘어나면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번 퀸앤파이어 같은 마필이 연속 입상에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요런 마필들이 굳이 그렇게 물 필요가 있느냐, 따라가더라도 의외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 퀸앤파이어는 제가 보는 견주시에 빠른 선행력보다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능력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번 퀸앤파이어는 이 편성에서도 강하게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 견주시 강타가 이제 강력 추천을 드렸던 5번 불굴의 신화인데, 불굴의 신화가 왔는데 인디안 체로키를 달고 오는 바람에 참 그때 또 그거를 또 놓쳤어요. 아쉬움이 좀 나는데, 불굴의 신화를 놓고 제가 요거 준메인으로 때렸던 경우거든요. 그게 좀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더라고. 좀 뚜껑이 열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불굴의 신화가 이번에는 과연 어떨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에는 좀 약하게 보고 싶네. 이번에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5번 불굴의 신화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고, 오히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들은 없고 3번 퀸앤파이어는 가져가고 8번 켄터키 삭스는 이번에 선행을 못 가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선행을 가더라도 빡빡하게 갈 수밖에 없고, 또 9번 인디안 체로키도 지난번에 이제 능력 발휘를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저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진명라이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은근히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진명라이언도 괜찮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명라이언 정도의 배당 가능성까지 노크를 해보고 싶다 드립니다. 어차피 5번 불굴의 신화가 선행을 간다면 불굴의 신화가 과연 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터진다면 거리 1200이긴 한데 최강전사가 막판 취임령으로 날라들어오는 그림은 어떨지, 그런 부분이 조금 깨름칙한 구석이긴 한데, 이번 최강전사의 동반 입상 가능성 요런 거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 자, 8경주는 12번 천망을 놓고 3번 퀸앤파이어 쪽에 아주 큰 배당이 아닌 퀸앤파이어 쪽에 단통 승부를 기대하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부산 5경주, 부산교차 5경주가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요. 다음 또 일요일 9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요거 두 개만 맞히면 오늘 완전히 오사마리가 되는데, 과연 맞힐 수 있을 것이냐? 요게 관건입니다. 자, 2번 배틀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어디 가서 보약을 먹고 왔는지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지난번 경주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었어요. 후지가 공백기를 갖고 있고 이번에 오야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등장면에서 나서 이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배틀마스터가 이 편성에서도 과연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번 배틀마스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등짝이 불안하더라도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배틀마스터는 이번 메인 승부처에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기본 막권이 마필이면 분명해. 전기도 따르고 중반 탄력도 되니까 이번 배틀마스터를 뺄 일은 없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바닥을 때려서 우리의 내리에서 이제 안 되는 마필들이 요번 경주에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자, 이런 마필들이 이번에 인기바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 편성이 국산 3등급 3세 이상 마들로만 짜게 되어 있는데, 형군의 이제 기복형 마필들, 예, 근래의 배틀마스터 외에는 이렇게 잘 뛴 마필들이 없잖아요. 피코 이제 이런 마필들은 아무래도 올라오는 마필들이니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나를 제대로 뽑아가지고 단통, 중매당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 아나가 준비되어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 5경주 왜 강타가 부산 경마를 최고로 잘하는지 한번 멋진 중매당 단통으로 이번 UCC 메인 승부처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배틀마스터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에 일요제 9경주 오로강타의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갑니다. 뻥빠라뻥 뻥뻥뻥뻥뻥. 자, 부산 5경주가 중매당 단통이라면 일요제 9경주는 과연 어떨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요 경주도 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터진다, 무조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하죠.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만큼 다들 고만고만하고 또 80일에서 90의 레이팅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은근히 또 부중을 좀 많이 받았다는 느낌도 드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57kg를 받고 또 감량이 거의 다 없이 제대로 된 등짐을 지고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 다분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강타도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떤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된 능력을 기대해 본다면 4번 락슈미 정도는 그래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4번 락슈미 정도는. 왜냐면 이 편성에서 7번 슈퍼플레이도 매번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거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승부가 예측이 되긴 하는데 4번 락슈미가 의외로 55kg를 바꿔서 안 말라서 어느 정도 마차가 작은 가운데 버티겨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4번 락슈미하고 7번 슈퍼플레이 중에서 둘 중에 한 마리는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4번 락슈미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번 락슈미를 그래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만큼 이번 경주가 이제 혼탁한 경주입니다. 혼탁한 경주인데 여기에서 의외로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경주는 의외로 짭짤한 배당이 터지면서 아주 삼삼하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9경주 자, 왜 강타가 UCC 메인 승부처럼 선정을 했는지 중배당 단통으로 숨어있는 복병마를 강하게 노리면서 한번 부산열차 5경주, 일요제 9경주 부산 먹고 일요 먹고 부산 먹고 일요 먹고 부산 먹고 일요 먹고 해가지고 여기서 완벽한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교차 6경주 오로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야, 요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다가 승부처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8경주 같은 거를 승부처로 안 한 거예요.
자, 이 10번 천지불패가 과연 59km를 달고 물론 60km까지 뛰어봤던 마필인데 그 59km를 달고 이편성에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왠지 모르게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당연히 된다고도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얘가 조금 뭐라 그럴까, 패턴적으로 조금 뭐랄까, 언밸런스 패턴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아주 급상승된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여실히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번 천지불패가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0번 마야에 대해서는 무조건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래서 당일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10번 천지불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뺄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근간에 이제 선행력이 계속적으로 하강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불안 요소로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 천지불패를 축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천지불패를 얘기한 이유는 강하게 노리는 이유가 아니라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천지불패를 얘기를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이라이트 선거 저도 역시나 천지불패를 불안하게 본다면 당연히 배당도 노림수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0경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마의 의열이 드러나는 경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 자, 2번 피컬링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줬는데, 뭐 사실상 어느 정도 예견된 무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간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2번 피컬린이 2000m에 대해서 조금은 뭐 승부 의지도 좀 약했고, 기수가 이때 아마 교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승부 의지도 좀 약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정면 승부를 띄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 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조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피컬리는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고, 7번 언비터블이란 마필입니다. 58.5 또 부중이 약간은 늘어나긴 했는데, 뭐 이 편성에서 뭐 7번 언비터블의 가장 안정적인 능력이라고 부정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9번 빛의 왕자라는 마필. 이제 한 번도 가져갈 수 있는 마필 아니에요. 이제 서서히 또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기 시작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 편에서 뭐 안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9번 빛의 왕자는 가져가야 되겠고, 그 외의 마필들은 현재로서는 2번 피컬린, 7번 언비터블, 9번 빛의 왕자, 요 3두 중에서 입상 가능성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당일에도 이들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중에서 입상 가능성가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의 끝장 선보처인 1호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방송을 하니까요, 참 힘든 게 뭐냐면 계속 떠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타가 애드립을 잘 치거든. 말 웃기는 얘기도 좀 잘하고 그러는데, 혼자 방송을 하니까 이게 또 경주수가 많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애드립을 못 치겠어.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루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자, 이 11경주 끝장 승부처인데 2번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번 편성에서도 그래도 능력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하나임은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는 거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마하나임을 공격적으로 배팅권에 놓고 자 한번 끝장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다. 요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외의 보병권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변 연출도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장승부처는 이번 마하나임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1호 경마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1호 경마까지 마무리 졌는데요. 1호 경마가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으니까 1호 경마는 강타가 근간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더 잘합니다. 더 잘하니까 1호 경마만큼은 강타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타가 잘하는 부산교차도 있으니까요. 자, 멋진 대성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